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또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좀 막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 이제 중동 에너지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유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수익률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유가에 우리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 낙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미국 내무부 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고 장 막판 가면서 재무부 쪽에서 빠르면 5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등등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낙폭을 일부 좀 축소하는 흐름들이 있으면서 장이 진행이 됐다라는 흐름인데요. 앞으로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이쪽의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우리 시장하고도 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중에 뉴욕 시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낙폭이 과대했던 이유 좀 살펴보면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이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는 AI 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든 국가에 한해서 통제를 좀 하겠다라는 그 초기 약간 이제 발동이 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초안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심사를 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도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매물이 나오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스토리지 관련주가 되겠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떨어졌고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 TSMC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경제 펀더멘털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적이 견조한 기업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게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전쟁 리스크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하루, 1년의 미국 장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이거는 이제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이제 또 장중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 마감하면 다음 주 시장은 또 슬기롭게 잘 나야 되는데 대신증권에서 좀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가야 될 때이다. 지향적 리스크에서 시장의 시선이 경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대신증권의 분석입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주가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두 달간 우리 증시가 50% 급등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다. 그래서 빌미가 나오니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봤을 때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유가와 천연가스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실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변수들을 둘러싸여 있는지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방 압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좀 낮춰주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음 주 이런 부분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양회에서 소비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CPI 물가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소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과 소비주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연결고리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고 지금 반등의 흐름들 있는 와중에 장중 변동성 우리가 단기간은 거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상황인데 지금 실적과 밸류 매력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했고요. 일단 주도주 하면 이제 반도체 되겠고 그리고 조선 방산 되겠고 기계, 설비 쪽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과 2차 전지 업종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걸 주도주라고 봤을 때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클리컬이나 수출 소비재, 화장품, 레저,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양해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이런 섹터는 사실상 뭐 시클리컬하면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이런 부분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바 시나리오별로 여기 보시면 CPI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 여부 잘 따지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2차선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주도주 전략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의 대표적인 흐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